안녕하세요. 정토마을 영애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소진될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찾아 떠나는 작은 암자 하나가 있죠. 그곳이 바로 홍련암이랍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물색이 다르고 파도의 높낮이가 다르고 발음결도 늘 달랐죠. 홍련암 앞바다의 파도는 어떤 때는 절벽을 타고 암자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바다에서 파도 소리만 자욱할 때도 있었죠. 그때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하, 모든 것은 일체이심조구나 하고 내가 내 마음의 변화무상함을 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으며 오늘은 조금 길게 문을 열까 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에서 준비된 죽음의 사례로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어느 정도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옛 어르신들께서는 늙음의 병이 오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봐야 할 의미 있는 장소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만나야 했던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가보고 싶었던 의미 있는 장소도 한번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몇 자리까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서 잘 준비하는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 시절이 불과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인데요. 어르신들께서는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는 그 문화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면 마음의 여유와 또 이렇게 당당함이 생기고 다음 생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이제 80대, 90대 어르신들은 좀 상황이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늙음, 질병, 죽음과 이게 대면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현대 문명이 제공하는 이 의식주의 풍요와 그다음에 최첨단 놀이 문화의 즐거움에 우리가 가치를 더 많이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삶의 균형이 그쪽으로 쭉 이렇게 치우치면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님, 그럼 결혼 정년기처럼 죽음을 준비하는데도 정년기가 있나요? 네. 그러게요. 죽음이란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과 동행하는 삶이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하루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렇게 가늠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표현할 때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마다 그분의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감았다, 숨을 거두었다, 또 숨이 졌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떠났다, 사망했다, 최후를 맞이했다, 종명했다, 절명했다, 사별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영면에 들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귀천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선종했다, 운명했다, 유명을 달리했다, 별세했다, 착구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타계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서거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죽음의 단어는 무성하게 우리 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표현되는 사건인 이 죽음은 진정으로 강 건너 어느 집에 불이 난 것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가족의 삶이 어느 날 문득 죽음으로 불타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잠시도 하고 싶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불의 성질은 물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죽음, 즉 소멸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이미 깃들어져 있습니다. 죽음은 만물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죽음에 대하여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딱 좋은 시절입니다. 딱 좋은 시절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가야 하는지 많이 막연하고 난감하기도 할 겁니다. 조선시대를 산 사람들은 나이가 약 한 50세 정도 되면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날 필요한 많은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신호지지라고 한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죽을 맞이하든 너와 나에게 죽음이란 사건이 발생하면요. 우리의 몸은 사흘 안에 완전히 지구에서 제거되고 인생의 흔적도 좋았던 추억도 나빴던 추억도 삶의 의미로 가져갔던 가치마저도 죽음이란 바람이 깨끗이 쓸어가 버리죠. 우리가 떠난 뒤에 가족들에게는 망각이 빠르게 진행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을 잊고 살아가고 싶어 하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명과 복을 기원하는 가족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아름답고 정말 인간적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각자 그 연령에 알맞는 죽음 준비에 대해서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또 매우 구체적인 부분도 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하니까 그 딱 중간지죠. 50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살을 기준해서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어떤 병이 발생해서 내가 50대에 죽어가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뭐 협소하고 작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00세 시대라 하니까 50대는 그러면 피 끓는 청춘입니다. 네. 옛날에는 뭐 70대, 80대 정도 되면 다 웬만한 분들이 다 사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00세까지 산다 하면 한 20년이 이렇게 확보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30대가 청춘이 아니라 50대가 청춘이라고 우리가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대는 이 사회와 또 개별적인 가족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50대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매년 건강검진을 한 병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게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알맞은 운동과 또 건강한 음식이죠.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하죠. 또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확대해 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60이 되고 70, 80이 되어 갈 때 나의 그 인생에 또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를 비롯하여 부모, 형제, 자식들, 내 가족 주변, 내 가족이라 하는 울타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망보다는 열정의 가치를 두고 사회적 책임에 헌신하고 가족 관계의 회복을 늘 도모하면서 여러 사람과의 소통에 투자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성인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병했다면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유와 당당함을 확보하시고 잘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때때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고 선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체 중생들에게 그 선한 공덕을 우리가 많이 지어서 공덕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는 50대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임상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단지 저의 경험이 그랬던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어떤 그런 뭐 진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결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 준비를 평소에도 해왔다면 아마 이때는 좀 더 구체화시키기가 참 좋은 시기입니다. 보통 죽음 준비 기간은 임종으로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인생이 이제는 한 6개월 미만 안에 완전히 정리되고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현실이 놓이게 될 때 먼저 내가 살아내었던 내 삶을 전체적으로 정리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한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리고 부모님들도 살아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투병하는 데 있어서 주변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용되는 자금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고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정서적 관계 회복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또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회복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내 삶의 앞과 뒤, 안과 밖을 잘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과 지금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사유가 필요하고요. 현재 진행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왜곡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바르게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삶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 사전에 그곳을 선택하고 또 나의 죽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조건들을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의 죽음의 환경이 아주 좋아지겠죠. 안전하고 편안한 죽음을 또 도울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간병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끝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자신에게 알맞는 의료, 간호, 병원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도록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종교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종교에 따른 또 임종의식이라든가 사후세계에 대한 영적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래에 필요한 또 각종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임종 6개월 전부터 하나하나 챙기고 준비해도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죽음을 돌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있게 되면 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0대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60대가 되면 곧 이어서 70이 될 거고 80이 될 건데, 그렇게 늙어갈 때 우리의 그 존재적 가치, 생명의 존엄성, 이런 부분들이 추락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0이 되면 더 깊은 연민심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고, 또 자유로운 마음도 확장해 가야 하고, 또 나의 소유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나의 소유라고 하는 많은 것들,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한계 지어진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점차 놓아버리기 연습을 해야 할 때가 60대부터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줄여가고요. 그럼 뭐 하느냐? 이제 더 열심히 수행해야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아직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사회에 우리가 헌신해야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안 좋은 고통들이 철비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 고통에도 기여하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과 다음 생에 대한 배움을 60대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삶에 안주하고 이 삶을 즐기다 보면은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치 있게 채워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60대부터는 이제 사회에 헌신하고 내 수행에 집중하면서 남아있는 70대, 80대,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존엄하고 가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죽어갈 때는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수행이든 열심히 수행해서 얻어진 내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죽음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우리들의 다음 생에 기반이 되어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60대에도 요즘에는 50대, 60대에 정말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갑작스럽게 죽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질병들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투병을 바탕으로 하는 암이라든가 이런 불치병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60대에 더 이상 삶이 존재하기가 불가능하고 치료가 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슬기로움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왜 신중함이 요구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에 노출되었을 때 살아보려고 살려보려고 우리는 막 정말 몸부림치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신중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함을 많이 놓쳐버리죠.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래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나의 인생이 딱 한계가 지어질 때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일단은 경제적인 살림살이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투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기에 필요한 소요 자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인연관계들을 잘 정리정돈하고 인생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유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에 알맞는 수행법으로 다음 생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야 하겠죠. 생명 연장에 많은 가치를 두고 거기에 투자를 그냥 쏟아붓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나의 생애 시간들의 질을 높이고 또 내 존재의 가치를 잘 유지하면서 내가 이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는가 하면 내 자신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런 고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나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죽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준비들을 내 스스로 하고 그것들을 가족과 공유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죽음이 가능하도록 돌봄을 제공할 간병이나 의료 지원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자신의 종교에 따른 임종, 또 사후세계에 대한 영적 자금, 작업 이런 부분들도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나는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 분들이 번역한 사자의 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6개월 전, 1년 전,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하고요. 또 이런 작업을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제대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0대 이후부터인데요. 내가 죽어갈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자식보다 아내와 남편보다 돈보다 훨씬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수행을 해가야 합니다. 그게 참선이든 비파사나든 사마타 수행이든 연불 수행이든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독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뇌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뇌 운동도 확대해 가시고 집착과 애착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욕 그 다음에 끝없이 뭔가 채워야 하고 해야 하는 갈망, 욕망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서서히 탁탁 모아버리는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깨어있기, 죽음과 다음 생에 대한 공부를 해가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성인병이나 장기적으로 투병해야 하는 어떤 병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네, 그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치매나 중풍이나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일상생활에서 조심하고 또 그렇게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집안의 그 구조를 항상 안전을 생각해서 구조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70이 넘어도 좀 더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또 이 늙어간과 동반하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짜야 이게 슬기로운 전략이 되고 나와 가족들에게 유익한 전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여러분 한번 짜보실래요? 네, 한번 짜보세요.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돈입니다. 네. 그 옛날 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고. 예, 누가 아프든지 간에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관심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가 머지않아서 죽음에 닿게 되겠구나.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이런 사유도 이런 생각도 자주 해보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목숨이 여기에 있는데요. 목숨이 끊어질랑 말랑 끊어질랑 말랑 할 때까지 내가 막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 가치를 두기보다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살되 이 삶의 가치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한 삶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삶의 가치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 자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게 가능할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죽음을 맞이할 장소는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통하면 그거는 참 소진이 불가피한 감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가족들과 잘 의논해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님들 보면 한 사람을 꼭 선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내가 죽게 되면 뭐 통장은 어디 있고 땅은 어디 있고 뭐 나는 어떻게 하고 싶고 뭐 화장을 해라 뭐 매장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꼭 한 사람에게만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거는 이 방송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나의 그 유언을, 나의 다음 생에 대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 가족 모두들에게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간병에 대해서도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임종과 사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정신이 올바르고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할 때 가족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딱 정해놓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주 90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70대부터 부처님 경복성을 소리내어서 열심히 경복성을 매일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튜브를 틀면 명상을 지도하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거 틀어놓고 명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들어오는 뭐 어떤 물질이 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당신이 쓰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항상 손주가 되었던 손녀가 되었던 아들, 딸, 며느리 할 것 없이 딱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순수를 적어서 내가 병들 때, 내가 투병할 때,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고 났을 때 나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적어서 기도하는 방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가서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할머니 집에 방문하면 할머니 기도방에 붙여놓은 그 목차를 쫙 읽어보면 할머니가 뭘 원하는지 모든 가족이 똑같이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약에 더 살 수 없다라고 판명이 나면 나를 내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다오. 내 집에서. 그 다음 이제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정토마을 전화번호를 딱 써놨습니다. 여기다 전화해서 능행 스님을 우리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너희가 능행 스님을 찾아 주면은 고맙겠다. 이렇게 딱 써놓고 이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딱 적어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가 임종하기 한 3일 전에 가서 찾아뵀는데 전 그 목차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나는 가을쯤에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산에 이렇게 낙엽이 물들고 이렇게 모든 결실이 연글 때 그때 나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밑에다 부처님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 할머니하고 인연이 좀 깊어서 저희 병원에서 임종을 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집이 아주 조그만한 그런 임대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주가 그거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저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죠. 근데 할머니는 뭐 그래 부유하고 돈이 많은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소하고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항상 정토마을에 기부를 하고 항상 스님을 걱정하는 한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적어놓은 걸 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손주가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그 할머니는 경전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치매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91살에 임종하셨는데 아주 기억이 또렷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귀도 잘 들리고 모든 신체의 구조가 다 건강했어요. 예. 근데 물론 마지막에는 네,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편안하게 예, 그렇게 소박한 불자의 삶을 살고 가시는 할머니의 그 마지막이 아름다웠고 그걸 보고 손주가 네, 할머니의 그런 유언을 그대로 실천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하구나. 할머니가 저 손주에게 많은 투자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나는 가을에 떠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말 할머니가 11월 달에 떠났었어요. 쌀쌀하게 추위가 올 때. 그래서 아,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공유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공유는 내 나이 60대가 딱 넘었으면 이런 내용을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게 참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보다 조금씩 이렇게 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러한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준비 없이 살다가 죽음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아주 어렵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온전히 스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그분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절실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니까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저도 아파서 정말 죽음 가까이에 40대에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은 있지만 실제로 죽어보지 않아서 더욱더 이 방송이 부담스럽고 방송에 담겨지는 내용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아, 여러분 나무를 키우듯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키우고 보살펴 보는 거 어떠세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게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